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상당히 좀, 다이나믹했고, 드라마틱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거래소 기준에서, 오늘 장 잠깐 정리 좀 하고, 드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기준에서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좀 쫙 끌어올린 느낌. 근데 뭐 갖고 있은 분들도 사실 그렇게 큰 느낌은 나오진 않았죠.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에서 원래는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지수 자체가 바이오는 아니었고요. 여기 뭐 엔터 게임 요런 애들 약간 좀 퍼포먼스 나오면서 지수를 다 쫙 끌어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끌어올린 것을 몸으로 체감을 한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인사를 아직 미처 못 드렸는데 MBN, 골드, 대한민국, 자타 다 공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 1위라고 자신하는 박근호고요. 자, 일단 오늘 이 시장에서 올라온 요 흐름, 아침에 이렇게 떨어질 때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넘게 코스닥 기준에 떨어졌었고 거래소 기준에서도 거의 하락수가 압도를 했었었는데 요 흐름은 어디에 기인을 한 것이냐? 쭉 끌어올린 흐름. 사실 하이닉스가 열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의 흐름과 거의 똑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05030 마찬가지로 좀 퍼포먼스를 주긴 했는데 일봉으로 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고구마 100개 흐름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시선이 틀리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이닉스는 종목으로 보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시장으로 본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것은 삼성전자가 나빠서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그런 느낌에서 사실 이 반등권에서의 흐름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참 개인 투자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계좌를 엉망으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올 초서부터 작년 말 그 다음에 올해 초까지 바이오 손대지 말자.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세가 완벽하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손대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몇 번의 유튜브를 찍으면서 대선 테마주들 건들지 말자. 이제 시나리오상 거의 다 끝이다. 물론 이제 인맥주 그 다음에 정책주가 있는데 정책주는 토론을 하면서 좀 약간 움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거의 포기를 해야 돼요.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보면 윤석열 지금 천지개벽할 상황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는 잠시 이따 설명드리고 윤석열 쪽에서 대표적인 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준표 쪽에서 경남스틸 요거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덕성 한번 보면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됐는데 왜 금요일 날도 밀리고 오늘도 17% 가까이 떨어지느냐. 테마주들은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앞섰다. 지고 있었는데 앞섰다. 지지율이 얼마큼 올랐다.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또 덕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지지율이 윤석열이 99%가 나오고 이재명 전 지사가 1%가 나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다를 수는 있고 누가 테마주를 예측을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 대선주들은 대장주들이 다 5개월 전이 고점이 있는 경우가 90% 이상이었었어요. 이제 정책주들은 조금 움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조금 단기성 투자지 이 대선주들로 몇백 %의 수익을 내겠다. 이건 좀 불가능한데 다만 홍준표 이 관련주들은 이제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국민의힘 전신의 한나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는 윤리위 규정에 의해 제명, 탈당, 당원권 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피선거권이라고 하면 뭐예요? 후보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후보로 나갈 수가 없다.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에 정지된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총장이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홍준표 후보가 기적적으로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기한이 있죠. 내년 2월 14일까지 만약에 그 윤 전 총장이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거 판사 사찰 문건까지 해서 4개가 지금 입건이 돼 있죠. 근데 내년 2월 14일까지 윤 전 총장이 혹시라도 검찰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4개가 입건돼 있어요. 이제 뭐가 입건이 돼 있냐면 요거 지금 윤대진 검사장 형이죠. 전 세무 서장인가? 뇌물수수 무마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유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여기다가 이제 판사 사찰까지 4개가 이제 입건이 돼 있는데 하나라도 기소가 되면 2월 14일까지입니다. 왜 2월 14일까지냐면 2월 14일이 지나면은 정식 후보자로 등록이 됩니다. 정식 후보자로 등록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사형, 무기징역, 장기 7년 이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받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 후보자들은 이제 내년 2월 14일서부터는 거의 뭐 대통령에 준하는 그 경우까지 들어가죠. 홍준표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뭐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죠.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중요한 건 저희 방 회원분들이랑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2시서부터 그 경선 발표 나올 때 이 경남 스틸과 덕성을 2개를 분봉을 놓고 같이 봤는데 사실 뭐 홍준표 후보자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서 이런 구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11,000원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4,300원이니까 한 150%가 올라가야지 본전에 오는 거예요. 떨어진 건 한 60% 떨어졌지만 올라가려면 한 뭐 거의 뭐 150%, 120, 30%가 올라가야지 본전이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경고를 드렸고 했는데 사실 대선 테마주들을 시나리오를 조금 보고 그동안에 지금 20대 대선이니까 뭐 16대, 17대, 18대, 19대 대선주들의 테마주들의 흐름을 투표율이 여기다라고 하면 몇 개월 정도쯤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면 사실 이런 대선 테마주들을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대선 테마주들이 투표율이 오잖아요. 투표율이 오면 스타트 지점까지 100% 빠집니다. 스타트 지점까지. 스타트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경남 스틸 같은 경우는 스타트 지점이 여기에요. 2,000원입니다. 2,000원. 그 다음에 덕성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 지점까지 무조건 내려갑니다. 99.9% 아니라 100%. 스타트 지점 어디야? 4,000원이네. 여기까지 무조건 내려와요.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돼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힘들고 뭐 해먹을 만큼 해먹었기 때문에 설거지 차원에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뭐 예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테마주니까. 근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 투표일날 여기까지 다 빠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사실 오늘 뭐 코스닥 기준에서 엔터게임 그 다음에 뭐 위드 코로나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움직였는데, 위드코로나는 오늘 화이자 경구약이 또 발표가 되면서 위드코로나가 오른 건 당연했지만 시초가들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장중에 2%에서 3% 정도, 시초가 기준에서 사신 분들은 2%에서 3% 정도밖에 수익을 좀 안 줬었어요. 사실 이 위드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가격적으로 싼 애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이렇게 좀 크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저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안 사야 되는 주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사서 올라가는 것을 골라내는 것도 사서 올라가는 걸 골라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이 사서 올라가는 것을 골라내는 것보다도 안 사야 될 종목군들, 그것을 먼저 필터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카오페이가 여기에서 정말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여기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사실 주식은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물리더라도 어떤 주식이 만약에 뭐 이렇게 움직인다, 어떤 주식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전에 실적이 얼마였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싸다 비싸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를 과연 시장에서 이걸 지금 싸다 비싸다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실 지금 뭐 코스닥 기준에서 시가총액 1, 2위가 바뀌려고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에코프로 PM. 이거 카카오페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상한가를 가도 본전이 안 와요. 이거는 그냥 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유, 뭐 갖고 있으면 오르겠지. 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윷놀이 뭐 짤짤이와 같은 느낌의 매매였단 말이죠. 저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 이런 데서 상장 둘째 날 쳐졌을 때 뭐 줍줍 하면서 급락 나왔으니까 뭐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이 카카오페이가 무엇 때문에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엄청나게 싸졌다는 판단이 되면 저런 구간에서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되는데, 그런 판단의 근거를 제시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뭐 시가총액 1등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라가는 걸 다 맞출 수도 없고 떨어지는 걸 더 맞출 수도 없지만, 제가 분명히 이런 누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을 이제 코스닥 대장주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누구나 갖고 싶어서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저런 자리에서 저는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이제 떨어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서 셀트리온 주주분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기도 했고, 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매도를 친 사람을 빼고는. 이게 지금 한 나라의 한 서브 시장이지만 대장주가 상한가를 3번 가야지 연초 가격이 온다라는 점. 물론 여기가 중요한 가격은 아닙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주식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여기서 물리면은 상당 기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뭐 안 물려, 포트가 딱 한 종목이면 수익일 수도 있지만 포트폴리오가 5개, 6개, 7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물려있는 주식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갈 것 같고 물려야 돼요. 물리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올라갈 것 같고 물려야 된다. 말장난이 아니라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사야 되거든요. 보통 차트로만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린 셀트리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차트로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가 봐도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셀트리온이 뭐 수급도 뭐 나쁘진 않고 하지만 여기서 과연 차트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야 될 이유가 있었냐? 그 부분은 사실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올라온 거 가장 좋은 자리가 뭐였었어요? 공매도 없어진 거, 그쵸? 그다음에 코로나 뭐 쌍테마로 올라왔는데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시장은 계속적으로 피곤함을 주는 주식은 노출이 많이 된 주식이고 많이 올라간 주식은 떨어지는 것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판단을 저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제자리를 찾아갖고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뭐 주식 투자가 아니라 뭐 물론 뭐 한나라 1등이죠. 회계사들한테 셀트리온 주식을 뭐 회계 이 재무제표를 보고 사겠냐고 그러면 단 한 명도 안 산다고 할 거예요. 아마 이 기업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전 그 부분 공부를 많이 했었었는데 뭐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할 건 없고요. 굉장히 좀 큰 아픔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이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오늘 뭐 14% 하락이 나왔는데 좋다 나쁘다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이오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장의 분위기,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바이오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실망감도 주고 피로감을 주면서 당분간은 안 움직일 주식이냐,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목 싸움이 아니에요. 바이오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SK 스크 바이오사이언스 자체적인 어떤 백신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바이오는 이 정도 흐름에서 내가 뭐 하한가를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요런 배짱이 없으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바이오 대선 테마주들은 단타가 아니에요. 바이오 대선 테마주들은 단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장투용이에요. 장투용 얼마 최소한 300% 정도 수익을 보고 장투를 가는 거죠. 대선 테마를 단타를 치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다라고 하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는 뭐 이렇게 사서 삼상 들어가기 전에 팔면 가장 좋은 거예요. 삼상에서 거의 실패가 나기 때문에 삼상 들어간다 뭐 그러면 그때 많이 오르니까 그때 팔면 되는 거지. 삼상 결과까지 갖고 가면 절대 안 돼. 그건 도박이야. 그냥 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바이오는 뭐 일상 들어간다는 애들 사서 뭐 일상 들어간 애들이 2상 3상까지 가는 애들도 많진 않지만 3상 들어간다 그럼 막 오른단 말이죠. 뭐 제가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었는데, HLB도 지금 뭐 곡소리 나죠. 주주분들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사실 많이 올라갔어.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수익을 취할 생각을 안 하고 꼭대기에서 물려서 떨어진다고 욕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이해는 안 가고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근거는 없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살 때 어디에서 사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HLB 요 노란색 처음 양봉 나온 날 그날 샀어요. 왜? 이때는 삼상 있는 애들은 다 움직였거든. 분위기 딱 보고 이거 삼상 가는 애들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뭐 꼭대기에서 팔았다고 거짓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안 물린다는 소리지. 텔콘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도 역시 삼상제로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어디서 샀냐. 바이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위기라니까요. 분위기. 텔콘 여기에서 샀어요. 노란색 친구 여기 이날. 바이오를 종목적으로 접근하면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시장은 무조건 바이오다, 그럴 때 바이오를 사는 거지. 지금 대선 테마주들 물려서 계좌 나빠지신 분들, 바이오 물려서 계좌 나빠지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저는 전문가 리딩으로 우리도 뭐 최근에 좀 하락장에서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문가 리딩으로 계좌 자체가 수익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리딩방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유일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저런 테마주들로 우연한 수익은 사실 계좌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 TV에 나가서 계속 일주일에 2종목씩 드리고 있는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코윈이죠. 자, 이거 단기 한 50 몇 프로 나왔었거든요. 요날 추천을 해서 이거 50 몇 프로 나왔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2차 전지애들 박살나는 구간에서 뭐 주식시장은 다 빚이 있으면 명함이 있거든. 누가 안 되면 누간 잘 돼. 국내 그 배터리 애들 박살 났을 때 다시 올라는 왔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그 더 떨어진 이유가 있잖아. 리튬 인산철 때문에 떨어졌으면 리튬 인산철 애들이 관심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SBI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큰 흐름은 아니지만, 보통 전문가분들이 그 추천을 할 때 요런 날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날 뭐 차트도 굉장히 이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분들이 TV 나서 종목 추천할 때 음봉이 나왔을 때 추천하는 것을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 10년 동안. 보통 요런 날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날 추천해서 올랐고, 근데 오늘 뭐 시장이 올라와서 올라오지 않았냐. 코스닥 시장 최저치에서도, 코스닥 시장 최저치, 요때 요 바닥권에서도 저 정도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냥 시장이 개펑닥이 나와도 오르는 거지. 뭐 사실 주식을 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금 이거는 뭐 DOU 때문에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SBI 인베스트 이제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보면, 제가 예전에 사실 언제냐면 아주 IB 투자를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5월 달쯤에. 이때 이제 추천한 이유는 야놀자랑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추천을 딱 할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고, 아주 IB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제 엑시트 한 애들은 뭐 많긴 하죠. 펄어비스, 뭐 아미코젠, 뭐 뉴, 뭐 삼천당, 이런 애들 다 엑시트 하는 애들이고, 투자했다가 이제 돈으로 회수를 하는 애들이고, 이제 여기서 야놀자를 보면서 어디 갔냐, 여기 보면서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거대 공룡이 됐죠. 야놀자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거의 카카오처럼 못 살게 굴고 있는 기업인데, 주식은 욕먹는 기업이 많이 올라가요. 주식은 주주 입장과 시장의 입장은 틀린 거야.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시장에서 욕을 엄청 먹어야 돼. 그지 같아서가 아니라 돈 또 오른 걸로. 그죠? 요걸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설명을 하고, 아주 IB 투자를 여기에서 추천했는데, 사실 지금 뭐 SBI가 크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SBI 보면 SBI 인베스트 같이 한번 보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보면, 가격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디오요 어디 갔니? 갑자기 안 보이는데.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SBI 인베스트 보면 얘네가 사실 그 몇 개의 모멘텀들이 있죠. DOU 그 다음에 역대 그 코스닥 IPO 기업 공개 중에 상장 중에 세 번째 히트를 기록을 SM이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도 투자를 했고, 저는 요것도 있지만 명품 지금 뭐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반란 김혜수가 선전을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반란 반란 뉴스 한번 보면 김혜수 주지 뭐 600% 반란 김혜수 효과에 뭐 거래액 460억 전년 600% 이런 것들을 이 SBI 인베스트가 다 투자를 해놨거든요. 살 수 있는 애들은 얘네밖에 없어요. 네이버도 반란에 투자를 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그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 가격적으로 이렇게 막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사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드렸던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들의 흐름,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사실 지금 에코프로 BM도 고점은 안 왔죠. 뭐 조정을 세게 좀 줬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추천했냐면은 뭐 이틀 전이긴 한데, 뭐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긴 하지만 이게 뭐 전기차 시장을 사실 주도를 하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란 말이에요. 판매 대수도 그렇고 생산 대수도 그렇고. 그럼 걔네들 뭐 테슬라도 중국 부품을 20% 25% 정도 쓰죠. 실질적으로 배터리도 많이 쓰고. 중장기용 투자 종목으로 저는 사실 이만한 종목은 종목이 아니라 이제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전기차가 폭락이 나왔을 때 흐름들을 보면 얘는 되게 견조해요. 한번 보면 에코프로 BM 폭락 나왔을 때 요 날 정도 될 것 같은데 10월 21일이죠. 10월 21일 10월 21일 날 요 날인데 뭐 별로 떨어진 느낌도 없어. 5일선 타고 그냥 쭉 올라가는 느낌이야. 요 정도 느낌. 우리나라 전기차와 사실 좀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주식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물리더라도 상관이 없어. 주식은 원래 다 물려요. 근데 그 물리는 게 무서우면 안 되고 손실 난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대신 내가 그 종목을 왜 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리더라도 올라갈 거에서 물려야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와서 횡보인데 요런 구간에서 산 종목 아니면 지금 아마 대부분은 손실인 종목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종목이 지금 손실이고 20% 손실 30% 손실 괜찮아.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뭐 지난주 지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 타겟 프라이스를 굉장히 높게 현재가 기준으로 잡는 종목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 두 번째 주력주인데 이게 벌써 누적으로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그냥 뭐 사서 이게 종목이 사서
뭐 요렇게 올라가진 않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도 있긴 하지만 사실 1년에 몇 개 안 나와. 8개월 안 주고 올라가는 애들. 중간에 흔들고 다시 뭐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 내라고 횡보하다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주식은 원래 그럴 건데 저와 저희 회원분들이 이 종목으로 지금 현재 누적 40% 아마 조금 안 될 거야. 근데 이걸 왜 사야 된다는 걸 우리는 당위성을 확실하게 알고 가거든. 그래서 흔들려도 이게 엄청난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호재는 아니겠지.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뭐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없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도 기업의 주인은 주주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진 않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뭐 시초가에서 밀리긴 했지만 사실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굉장히 안 좋은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인데 이날도 초급등에 나왔어요. 안 좋은 장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날 지난주 초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약간 조정이야. 근데 종목 자체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항상 가장 강조드리는 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 갖고 수익 났겠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 나만 잘하면 돼. 하지만 시장 조금 약간 내려오면서 저희도 최고 수익률에서는 좀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에요. 하락장 상승장 논하지 말고 큰 변화가 없어. 사실 시초가에서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자. 코스닥 올해 시초가가 그래도 위에 있네. 근데 여러분들이 요 1월 첫 번째 거래일 날서부터 2번이라고 표시하는 지금까지 HTS에서 수익률 산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와 있다. 그럼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 리딩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 흐름에서 또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말은 안 되는데 손실인 분들이 제가 봤을 땐 90% 이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은 계좌가 플러스가 나고 계좌가 커져 나가야지 뭐 홍준표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로 상한가 한번 갔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내 돈이 아니거든. 그냥 운이거든. 운. 물리더라도 분석을 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런 종목에서 물려야죠. 그런 식으로 하기 전까지는 전 여러분들이 뭔가 좀 반복론적인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40% 아유 뭐 상한가 하나 잡으면은 뭐 다음날 시초가 뜨고 그러면 뭐 40% 아니야? 물론 맞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력이냐?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운은 반복이 되면 실력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찍어서 우연히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험에도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물리더라도 내가 지금 물려 있는데 난 이걸 지금 봐도 다시 살 것이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셀트리온 지금은 뭐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뭐 요런 때 한번 볼까요? 뭐 지하실 파고 내려갈 것 같아. 근데 셀트리온 많이 낚인 날이 사실 제일 많이 낚인 날이 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샀어.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뭐 37만원. 그럼 이날 가격적으로 25만원이에요. 그럼 뭐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되겠죠? 40% 좀 안 되려나?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몇 프로, 40%가 찍혀 있어. 뭐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찍혀 있단 말이야. 셀트리온을 샀는데. 근데 이날 셀트리온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날 봐도 내가 사고 싶어. 물렸더라도. 과연 그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공개방송 들어와 계신데 이 계좌의 주인공 분이 응? 이 계좌의 주인공 분이 이게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계좌가 4개인데 2개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정확 같이 하셔갖고 이 정도 수익률이신데 이분이 뭐 100억을 갖고 해갖고 20 몇 억을 보셨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차곡차곡 한 종목 쌓아놓고 그 다음에 손실이 있더라도 보유해서 뭐 수익으로 마감하고 손절 없고 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몇십억의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가 뭐 2천만 원이다. 전 개인적으로 전문가 미안한 소리지만 사업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전문가 가입하지 마세요. 그 가입비가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88만 원인데 그 88만 원으로 주식을 사 그냥 2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런 분들은 뭐 테마주 하나 잡아서 1억 만들겠다? 좀 굉장히 희망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제가 저희 고객분들 그 자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300만 원 계좌가 1억이 된 계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됐거든. 왜 여기 자료가 있나? 있나 없나? 네, 한번 찾아볼까? 없는 것 같아요. 그 계좌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그때 특정 증권사에 다 몰아넣고 했었을 텐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런 드라마틱한 흐름들을 바라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컴퓨터가 느려갖고 아무튼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단시간에 300만원짜리 계좌를 1억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었는데 뭐 저도 어렸을 때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뭐 어둠의 그 뭐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쪽에도 아주 어렸을 때 일을 해봤기 때문에 뭐 소스라든가 그걸 봐서 이거 이 뭐 돈 없는 셈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렇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서 1억을 아주 단기간에 만든 적이 있었었는데 그 계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네. 뭐 여러분들이 뭐 가장 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때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만 노리면 사실 힘들죠. 뭐 어디 갔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제일 좋아하시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네. 10초만 기다려보세요.
다 했습니다. 네. 아, 포토샵으로 만지느라고 되게 힘들었네요. 뻥이고. 자, 뭐 모든 개인 투자들의 어떤 꿈이라고 생각하는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뭐 물론 당연히 제가 만든 거 같고요. 계좌를 잘못 골랐어. 캡처를 잘못했어. 짜증이 나네. 찾았어. 그 제가 관리해 드렸던 계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렸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는 거는 사실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열심히 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네. 379만 원으로 스타트를 해서 1억 400이에요. 뭐 기간은 굉장히 작았는데, 보통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요런 걸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러한 계좌들을 많이 꿈꾸는데, 저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제가 저거보다 1억짜리 계좌를 4억 만드는데 더 힘들었었어요. 그게 뭐 몇 개월에 된 것도 아니고, 뭐 한 2년, 3년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손실을 보더라도 그걸 반드시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이 없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손절이 계좌를 망치는 거고, 절대 계좌를 크게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제가 뭐 남들은 웃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저는 뭐 회원을 뽑는 전문가가 아니고, 뭐 맨날 테마주 해갖고 회원 뽑는 사람들은 많긴 한데, 계좌가 다 마이너스란 말이야. 1000명이면 999명이 아니라 1000명 다 마이너스예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리고 계좌 자체가 지금 1년 동안 저랑 같이 하셔갖고, 이제 한 달 있으면 1년인데, 여러분들 계좌가 1년 동안 본전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1%예요. 1%.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이건 증권가에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본전만 해도 대한민국 1%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제가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사실 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뭐 폭락이 오면서 수익이었던 종목군들이 좀 마이너스로 빠지고 좀 약간 계좌 수익률이 내려오긴 했지만, 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수익률 1위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요 딱 나눠드리면 2천만 원 내외는 그냥 가입하지 마요. 그 가입할 돈으로 주식을 더 사. 그게 현명한 거고 합리적인 거예요. 리즈너블 한 거란 거지. 그 다음에 5천 내외. 아마 직장인들 대부분이 5천 내외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억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매매법 외에는 절대 1억을 만들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시드가 억 단위다. 근데 여기서 단타를 친다. 죄송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억이 몇 천만 원 되는 거 순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사서 왜 사야 되는지 전문가 본인과 회원분들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이 없을 수는 없어. 그거는 수익을 내고 나면 이 손실은 의미가 없죠. 반드시 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절이 없고, 이거 두 개가 있지 않는 한은,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 계좌주분처럼, 지금 뭐 들어와 계시죠? 방송 듣고 계신 이 계좌분처럼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짤짤이 매매하고 뭐 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야지, 전 그러면 이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기 뭐 캐피탈 같은 데다가 돈 맡겨놔요. 이자율 센 데다가. 아니면 맥쿼리 인프라를 사든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지만, 굉장히 고위험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는 이거 두 개가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좌 쫙 다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공방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뭐 다시 옮겨와야 돼갖고 귀찮아. 아무튼 정리를 하면 대선 테마주들 지금 물려있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홍준표 아직 한 발 남았다. 그 이유 한번 설명드렸고, 내년 2월 14일까지 윤 총장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의 당원 당규에 의해서 자격이 박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홍준표 대표가 요걸 노리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막 검찰 막 옆구리 찌를 수도 있어. 사실 다음에 또 나오긴 좀 힘들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홍준표 관련주 물린 분들 하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런 걸 바라지 말자는 거지.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뭐 1000만원 2000만원 있는 분들, 뭐 어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300이 막 1억 되는 거, 그거를 뭐 저도 갖고 소스가 들어오면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요즘 잘 들어오진 않아요. 네. 이분들은 그냥 공부하셔서 혼자 하세요. 그리고 한 달 가입하면 제가 또 이 대한민국 최고의 실전 아카데미를 들으니까요. 이거 얼마 전에도 이거 뭐 들어오셔갖고 이것만 받고 그냥 뭐 나간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하겠다는 거라 저는 뭐 이렇게 별로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약속이라는 게 좀 있긴 한데, 이 66만원짜리 20시간짜리 강의 내용, 난 주식에는 있잖아,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옷 몇천만원인데 왜 한 2, 3억 만들어보고 싶다.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분들도 가입해서 몰래 받아갔던 강의들이에요. 요거 가입하면 공짜로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 없고 손실 없고, 물려있는 거 당연히 있지. 지금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주식은 당연히 손실이 나요.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들로 손실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 내외로 1억 만들고 싶다. 죄송하지만 아주 특별한 걸로 내가 한번 뭐 개벽을 천지 개벽할 수익을 뭐 5천만 원으로 하나 사갖고 뭐 올인해서 1억 되겠다.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5천만 원 그냥 다 날린다 생각하면 돼요. 차곡차곡 쌓아나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 빠른 매매가 좋거든요. 이런 분들보다도 훨씬 더 수익 큽니다. 네, 억 단위인 분들. 저희 방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억 단위인 분들 단타를 외쳐. 그건 죄송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네.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더보기에 가입 링크 걸어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뭐 어디 뭐 공개 방송 보면서 뭐 50% 수익이다 뭐 이런 거 보면 그쪽 방에 가입을 하는데, 그건 이미 지나간 거거든. 뭐 수익 낸 거 축하하지. 지나간 거거든. 응? 근데 그걸 갖고 있는 회원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 그죠? 전문가 혼자 올라간 거지. 우리는 모든 종목을 모든 가격에 전 회원분들이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수익이든 손실이든. 누군 손실인 수익인데 나는 그게 없네? 이런 게 없어. 뭐 올라갔다라면 그 방에 가입을 하는데 그건 올라간 거고 당신들께, 여러분들께 아니란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박근호의 머니 팩토리 방에 들어와서 방에 가입을 해서 살 게 있는가? 현금이 없는데 손절 치고, 아까 손절 치지 말라면서요. 우리 건 손절을 안 쳐. 손절 치고 교체할 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다. 아주 있다. 많이 있다. 확실히 있다. 뭐 더 좋은 표현 없어? 네.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확실하다. 끝이잖아. 뭐가 더 필요해? 그냥 뭐 직장인 분들은 뭐 주식 보면서 뭐 과장님 몰래 MTS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제 문자만 받으면 돼요. 문자만 딱 보고 사려는 거 사고 팔려면 파고. 아유, 화장실 갔다 왔더니 가격이 틀려졌네. 우린 그런 거 하지도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사라고
무조건 들어와서 같이 사자고 한 종목 벌써 누적 수익이 40%에 육박합니다. 예. 5천만원 어치 샀으면 40%면 얼마야? 2천만원이지. 직장인분들은 뭐 폭락장, 얼마 전에 폭락장, 이런 폭락장만 안 오면, 이런 폭락장만 아니면 직장인분들은 그냥 뭐 월급은 그냥 용돈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00만원으로요? 아니고 그건 그냥 혼자 해. 그런 짤짤이 매매 뭐 최소 뭐 5천, 그 다음에 뭐 억 단위, 내 20억인데 저희 방이 아마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공개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굉장히 힘든 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식은 원래 힘들어. 그걸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지만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욕망이 먹었던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장에서도 수익 못 낸 분들이 왜 여기에서 수익 내겠다고 생각을 하지? 난 그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우리 방밖에 없다. 뭐 어디 방 뭐 어디 사와서 상한가 갔다는데요. 뭐 축하드리는데, 네, 그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상한가 간 것보다 더 큰 손실이 크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빠른 판단을 하셔야지만 계좌를 빨리 손실을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빨리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뭐 윽박 지르면서 막 무슨 뭐 그런 리딩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윽박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은 회원분들이 손실 났을 때 막 엄청 뭐라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이야. 무섭게 보이려고. 왜 그래요? 회원분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박근혜 전문가 공방에서 되게 까칠하던데, 그건 공방이니까 그런 거고. 네. 그죠? 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전 주식 투자는 건전한 비관론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론자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하지만 좀 파이팅 넘치게 할 때가 있겠죠. 배팅도 좀 크게 들어가고, 그러죠? 그걸 조절해 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100원도 안 벌고 100원도 손실 없으면 대한민국 1%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수익 1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땡 매매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서 가입 꼭 하시고요. 한 달 플러스, 뭐 이거 너무 장사 같은 멘트라나 이런 거 좀 오글거리는데, 열흘인데 10일인데 뭐 88만원이래. 40일이죠. 40일 88만원. 거기다가 66만원 강의, 대한민국 최고의 실전 강의입니다. 꼭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시고 대대손손 물려주셔도 됩니다. 내일 당장이에요. 내일 당장. 네. 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회원 여러분들 피곤하신데 들어오셔갖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항상 사랑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뭐 주식 누가 알겠어. 하지만 우연한 수익은 절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저희 방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장사 안 하는 방입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